나는 오늘도 많은 일을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중에서 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화가 나시나요? 오늘 하루 실패한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실패한 날 화가 나더라도 내일까지는 아니에요. 밤으로 쳐서 12시까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내일은 당신도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부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일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요. 실패한 당신을 위하여 중에서 2년간 고달픈 너와 나를 위해 꾹꾹 눌러 담은 나태주 시인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도서명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저자 나태주. 출판사 열림원. 책 티처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살인은 미국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12개 국가에 출간되었습니다. 무려 HBO의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극찬을 받고 있는 이 스릴러. 작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맨사 다우닝입니다. 작가는 데뷔부터 남달랐는데요. 첫 작품이 영미권 미스터리 소설 최고 권위상인 에드거상 최우수 신인상 최종 후보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다 미국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 티처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살인을 내놓았습니다. 내용 역시 흥미진진한데요.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벨몬트 아카데미.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이면에 건방진 학생들과 극성 부모, 경쟁심에 사로잡힌 교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벨몬트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을 계기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한 한 교사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는데요. 국내외의 리뷰는 모두 극찬 일색입니다. 작가가 보여주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 묘사는 가히 대단한 지경인데요. 베스트셀러 더 걸 비포의 저자인 J.P. 덜레이니는 이 책에 대해 어둡고 교활하면서 매혹적인, 매우 독창적이며 더없이 강렬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헬로 기글스에서는 이처럼 뒤틀린 인물을 창조해내는 작가는 서맨사 다우닝이 유일할 것이라고 추천을 하기도 했었죠. 국내에는 올해 3월 말 출간되어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소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아주 우아하고 섬세하게 소름 끼치는 스릴러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책 티처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살인을 추천합니다. 도서명 티처 벨몬트 아카데미의 연쇄살인. 저자 서맨사 다우닝. 출판사 황금시간. 안녕하세요. Johnny Chabamnida. I am the author of the book A Taste of West Africa. Through this book, you understand the culture, traditions, and the cuisine of East Africa. I welcome you to uncover the culture of our continents and across East Africa through this book. As you open the pages of this book, you understand why we eat what we eat and the story behind them.
Now I welcome each one of you to enjoy reading this book as much as you enjoyed preparing it. If you want to learn about Tanzania, Maasai, food, weddings, how we eat, do you know we use hand when enjoying our food? You have it all here in the book. 감사합니다. 출간 즉시 주요 서점 요리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른 조금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차바 루안야 마부라 작가의 동아프리카의 맛입니다. 국내 주요 서점들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끈 덕에 차바의 책은 다양한 언론과 미디어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서점들의 리뷰를 보면 아프리카의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새롭게 느껴진다. 유럽식, 미국식, 일식, 중식, 그리고 한식은 많이 접해봤지만 아프리카식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등 책에 나타난 수많은 아프리카 음식과 문화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차바는 우리가 먹는 것들이 곧 우리를 이루는 그 자체가 아닐까? 라며 질문을 던지는데요.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식습관이나 예절, 그리고 식재료로 유추할 수 있는 기후 등의 환경, 나아가 문화까지 녹아있는 복합적인 것이라 설명하고 있죠.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자는 음식을 통해 문화, 경제, 전통, 역사 등 다양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바 작가는 실제로 음식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활용해 수많은 사람들과 아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2024년 현재 주한 탄자니아 대사의 배우자입니다. 수많은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의 아프리카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여러 만찬과 행사를 주최하고 직접 요리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아프리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참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대체 동아프리카의 맛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차바 루안야 마부라 작가의 동아프리카의 맛을 만나보세요. 이 책을 통해 탄자니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문화와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서명 동아프리카의 맛, 저자 차바 루안야 마부라, 출판사 하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역사임을 만화로 보여준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TVN 알쓸 신잡 시즌3 최종화 중. 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야기 그린 김은성입니다. 책이 절판이 되었다가 방송에 나오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막 사라져서는 안 될 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짜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고 과찬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이 책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책이 일단은 되게 예쁘게 나와서요. 만족스럽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그렸는데 책이 나오다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반갑고 기쁘네요.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창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장르가 될지는 사실은 그거는 잘 몰랐어요. 뭐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영화를 사실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만화와 관련된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영화가 아니고 만화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기에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화를 시작하게 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감당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관심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어머니였고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완성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2004년도에 첫 책을 내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구상에 들어가서
2006년도부터 연재를 시작했고요. 그게 2013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딱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도 제가 그렸지만 각 에피소드별로 되게 재밌게 또 읽게 되기도 하는데 약간 가슴 아픈 거? 슬픈 부분 이런 거가 조금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뭐 60년이 지나니까 더 지금까지 잊지 못했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시간이 지나니까 더 잊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나 그다음에 그 엄마가 남한으로 내려올 때 할머니하고 헤어지던 장면. 봉이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던 네. 그 장면. 약간 그게 사실은 좀 더 담담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약간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고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런 거는 마치 제가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지 않고 얘기로 들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본 것 같이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 이 책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화를 그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역사라는 걸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역사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어머니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만화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복간됐지만 그 처음에 이게 발행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읽고 느낀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저희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부모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 뭐 우리 엄마한테는 무슨 첫사랑이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엄마가 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제가 사실 대답을 잘 안 했거든요. 엄마가 약간 정신도 조금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해도 엄마가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할 때마다 넌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 연세가 이제 92세이신데 약해지시고 제가 돌봐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이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힘이 들면서 엄마가 오래 사시는 게 좋지만 오래 사신다면 나는 얼마나 힘이 들까 이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오래 사시되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해드린 것 같네요. 독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려요. 괜히 자기 일이 잘 안 되고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질 때 엄마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무조건 엄마한테 관심을 뭐 갖고 엄마 얘기를 듣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듣는 일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 제가 이 만화를 그리게 됐고 또 역으로 이 만화를 그리면서 오히려 또 저를 더 알게 됐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알쓸신잡 화제의 책으로 실검 1위.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책. 전 4권 개정판 동시 출간. 도서명 내 어머니 이야기. 저자 김은성. 출판사 문학동네. 체인의 올가미에 걸린 자는 반드시 괴물이 된다. 더 체인. 액정에 알 수 없는 발신자라고 뜬다. 레이첼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레이철 온일 씨인가요? 정말 미안해요, 레이철. 끔찍한 소식이 있어요. 내가 당신 딸을 납치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줄 말은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란 거예요. 당신은 체인에 들어왔고 체인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내 아들을 구해내려고 내가 당신 딸을 납치했어요. 내 아들도 누군지 모르는 남녀한테 납치를 당한 상태고요. 당신도 표적을 골라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납치해야 해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카일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골라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일을 망치면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도 죽일 거예요. 우린 이미 벼랑에서 추락하는 중이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는데, 레이철. 내가 카일리를 죽일 거예요. 이젠 내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알거든요. 이 악몽 같은 소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추진력 있고 독창적이다. 작가 스티븐 킹. 킹스맨, 엑스맨, 제인 골드먼 각본, 유니버설 픽처스 영화화 확정. 당신은 이미 범죄의 사슬에 걸려들었다. 도서명 더 체인. 저자 에이드리언 맥킨티. 출판사 아르테. 폭우가 몰아치는 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날. 무조건 나를 지켜줄 무엇이 절실한 순간. 빨강머리 애니 해준 말들을 기억의 창고에 모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민들레 덤불 사이로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어요. 넘어진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좋아하는 이 아이의 낙천성에 그만 다시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 애니였다. 애니라서 다행이었다. 그런 너라서, 너를 좋아한 나라서. 배경옥 작가와 어린 날의 애니 다시 만났다. 35만 부 베스트셀러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두 번째 이야기. 도서명 안녕 나의 빨강머리 앤. 저자 백영옥. 출판사 아르테. 철학자가 직접 상담해주는 1일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상담소의 사무소장 김사라이고요. 오늘따라 많은 분들의 고민이 한가득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상담자이다 철학자인 질 들레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 들레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레즈님.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아침함님의 사연입니다. 회사 일이 따분하지만 차마 그만두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뭘.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일엔 손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민해봤자 별 수 없다는 체념에 날마다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을 뿐이죠.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회사를 그만두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직장을 옮길 용기도 없거니와 오로지 내 능력에 의지해서 먹고 살 자신도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빈털터리가 된 나를 상상하면 몸이 후들거려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저는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착취와 지긋지긋한 업무로 점철된 직장이라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구멍투성이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 그 구멍을 발견함으로써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를 자본주의에서의 탈주라는 시적 표현으로 저는 주창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런 궤도를 성공한 삶을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저 들레즈의 철학은 신선한 매력을 뽐내면서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한 탈주라는 것은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로운 노마드의 삶을 즐기자 라는 식의 물리적인 탈주나 소속을 이탈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도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한다면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호히 회사를 등질 필요 따위 없고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는 거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전에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어지는 다른 업무에서도 여지없이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담배 한 갭에 손댔다가 연신 줄담배를 피우는 지경에 이르는 일종의 중독 상태인 겁니다. 스트레스 연쇄를 유발하는 중독성 짙은 직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마음가짐을 신속히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틈새 시간만 노려서는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시간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소 급진적인 철학자답게 자본주의로부터 탈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언제나 남들 보기에 번듯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등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절치부심하면서 고독하게 자기 일에 열중할 각오가 때로는 탈주에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일개 회사원이지만 상사나 동료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야 말겠다 정도의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을 각오만 있다면 됩니다. 폐쇄적이고 갑갑해 보이는 직장 환경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틈새로 가득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희망의 탈출구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들레즈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철학자들의 상담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책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명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저자 고바야시 쇼에이. 출판사 샘앤파커스. 편의점. 아빠가 쉬는 날이 싫다. 아빠가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술을 먹는다. 엄마는 알까? 아빠가 가끔 대걸레를 휘두른다는 것을. 그 휘두르는 대걸레에 내가 맞는다는 것을. 범수, 예전에 아빠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오늘도 편의점에 간다. 하지만 무얼 산 적은 없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것이라면 무엇이든 흔들어 본다. 찬혁, 할머니와 둘이 산다.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사건으로 만나게 된 두 아이. 각자의 숨겨진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한데 계단을 단숨에 뛰어 내려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두 아이의 숨겨진 이야기.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폭력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이야기. 고래배 속 창작동화 두 번째. 도서명 편의점. 저자 이영하. 그림 이소영. 출판사 고래배 속. 자연에서 노는 아이. 바람을 잡아요. 바람 잡아본 적 있으세요? 바람을 잡는다는 건 뭘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는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향해 잡아가다 보면, 찾아가다 보면 아이들 속에서 새록새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을 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바람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바람이 나한테 안겨오는 것 같아서 바람을 잡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제가 비닐봉투로 바람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비닐봉투인데요. 이 비닐봉투는 크기도 하지만 끝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잡은 바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묶을 때 아주 좋습니다. 꼭 이 비닐봉투 아니어도요. 김장할 때 쓰는 큰 비닐봉투, 재활용 용품을 내어놓을 때 쓰는 봉투, 네,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구를 크게 벌리고요. 몇 번 휘두르다 보면 여기에 저절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바람이 나가지 못하게 꼭 잡아당기면 되고요. 잡아당긴 다음에 이 끈을 이용해서 꽁꽁 묶어주면 바람을 가둘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바람을 눈에 보이는 비닐봉투와 합체하여서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 잡은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놀아볼 건데요. 손으로 튕겨도 좋고요. 발로 차도 좋고요. 머리로 콩콩 흔들어도 좋고요. 엉덩이로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로 차다 보면 갑자기 신발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신발이 날아가는 것도 바람이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가득 든 봉지를 치고 놀다 보면 아이들은 그 봉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이 있거나 다가오는 친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스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구야, 누구랑 부딪힐 것 같아 라고 해주거나 아예 시작할 때 아주 넓은 잔디밭이나 아주 넓은 공터에서 놀면 훨씬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 아이들은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내 속에 있는 힘을 모두 다 빼내었기 때문에 다시 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살랑 날아오는 바람 한 줄기가 아이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럴 때 아이들은 바람의 힘을, 바람의 느낌을, 바람의 고마움을 저절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노는 것은 이렇게 자연에 있는 힘을 아이들 속에 가두는, 아이들 속에 통과시키는, 아이들과 자연을 함께 만들어주는 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으로 더 신나게 놀아봅시다. 바람의 얼굴 그리기. 종이 테이프나 매직으로 우리가 가둔 바람에 그리고 싶은 얼굴을 그려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만들어 보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놀이 교과서 첫 번째. 도서명 자연에서 노는 아이. 저자 고무신 구자원. 출판사 고래뱃속. 드라마 속의 예서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어요. 서울 의대를 가기 위한 수단.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짐과 같은 것이 되죠. 근데 책이 진짜 잘 나왔어요.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병환 저자 오문오답. 책이 진짜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환 작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연구원으로 10년 동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요. 한 10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3년 동안 천일독서라고 해서 천일 동안 책만 읽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속 10년 동안 책만 읽고 책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독서법 전문가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는 독서법 책이 좀 많이 팔리고 알려져서 사실은 인문학 책도 한 수십 권 집필한 인문학 작가이기도 하고 경제 경영서도 20권 이상
집필한 경제경영서 작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책 소개를 한다면?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들 바탕으로 해서 공부가 과연 무엇이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공부의 통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이캣을 예서처럼 성적에 집착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드라마 속의 예서는 보면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어요. 서울 의대를 가기 위한 수단.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공부가 하기 싫은 지겨운 어떤 짐과 같은 것이 되죠. 좀 공부를 목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공부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공부를 너무 짧게만 보면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책에 등장하는 공부 천재 중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해강 차은기 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책을 많이 집필하고 책을 많이 출간하신 분이 해강 차은기 선생님이에요. 집필한 책이 1000권이거든요. 1000권. 그 다음이 다산 정양희 선생님 500권이에요. 독서의 신이고 집필의 신들이었어요. 해강 차은기 선생님의 그 1000권의 책들이 일제강점기 때 90% 이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1000권의 책을 집필한 이유는 세상에 가치 있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이 세상에 자기가 덕을 쌓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죠.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키워드는 손이에요. 손. 우리 몸 밖에 나와 있는 뇌, 두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사람보다는 반드시 손을 사용해서 쓰면서 동시에 또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100배 정도 효과가 더 있는 것이죠. 독서도 똑같거든요. 눈으로만 독서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독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만의 최적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게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책에 담았던 것이죠.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2019년 대한민국 필독서. 대한민국 공부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줄 책. 그들의 공부는 무엇이 다른가? 도서명 공부에 미친 사람들. 저자 김병환. 출판사 다산북스. 오빠가 어려서부터 공부든 운동이든 웬만한 건 다 잘해서 인기가 많았어. 어릴 때야 부럽고 질투도 났는데 어른 되어선 나도 내 인생 사느라 바빴지. 가끔 엄마한테 듣기론 작곡하면서 돈 좀 만졌다나.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귄 지 한 달 된 여친이랑 상견례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 결혼했다.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뭐? 어이없어서 얼마나 잘 사나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 오빠는 가족이랑 연락도 끊고 혼자 살았지. 근데 몇 달 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크게 났다는 뉴스 본 사람 있어? 화물차가 도로를 덮쳐서 탑승자 전원 사망, 경찰차만 수십 대. 화물차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사망. 곳곳 교통사고. 그 탑승자 중에 우리 오빠가 있었어. 그날 엄마가 전화했을 때 기절할 뻔했는데 부모님 생각해서 간신히 버티었지. 그 후 정신없이 장례 치렀는데 알고 보니 오빠가 저작권료로 아파트를 사둬서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 합치면 몇십억? 근데 며칠 전 새언니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오빠 아이 임신했다고. 오빠랑 이혼하고 바로 새 남친도 사귀었으면서 이 사람 오빠 장례식도 안 왔었다고. 애 아빠는 너희 오빠야. 엄마 아빠는 그럴 리 없다 펄펄 뛰고. 새언니는 이미 법적으로 알아봤다면서 오빠 재산 전부 뱃속아일 거라는데 이거 맞는 거야? 전 남편의 죽음 이후 기다렸다는 듯 가족 앞에 나타난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히가시노 게이고 최신작 블랙쇼맨과 운명의 바퀴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100억을 놓고 벌이는 이색 두뇌 게임. 도서명 블랙쇼맨과 운명의 바퀴.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사 RH 코리아.
상추씨를 뿌렸어. 바람 맞고 비도 맞고 따뜻한 햇빛도 받았지. 다 큰 상추는 고기쌈 싸먹고 회쌈 싸먹고 겉절이하고 음식에 깔고 비빔밥에 비벼 먹어야지. 그 사이 돌담 밖에 상추는 꽃을 피웠어. 꽃은 씨가 되었어. 상추씨로 뭘 할 거냐고? 너희들 주려고? 도서명 상추씨. 저자 조혜란. 출판사 사계절. 첫눈이 온 날, 두더지가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어. 아무도 없는 눈길에 작고 하얀 눈덩이가 있어. 안녕. 우리 같이 버스를 탈 거야.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했거든. 두더지야, 눈덩이는 버스를 탈 수 없단다. 하지만 얘는 제 친구인걸요? 친구? 눈은 눈일 뿐이란다. 결국엔 사라져버리지. 같이 버스를 타기로 약속했는데. 둘은 버스를 기다렸어. 꼬마야, 눈덩이는 버스를 탈 수 없단다. 하지만 얘는 곰이에요. 곰? 저 커다란 눈덩이 말이니? 커다랗다고? 조금만 있으면 버스가 올 거야. 두더지의 소원. 김상근 그림책. 도서명 두더지의 소원. 저자 김상근. 출판사 사계절.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